동물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품행이 얌전하여 5년급의 부급장인 칠성이도 집안이 가난하여 아버지가 반찬 가게를 하시는 고로 학교에서 돌아만 가면 밤이 들기까지 가게에 심부름을 하노라고 매양 고달프게 지내는 터였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끔 길거리에서 칠성이가 비옷두름이나 미나리 단이나 숫섬 같은 것을 지고 지게꾼처럼 사가는 손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지만은 원래 공부도 잘하고 마음이 착한 거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놀리거나 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성이가 웬일인지 학교에 아니 오는 지가 사흘째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르시다가 김칠성이가 어찌해서 아니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나?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셨지만 아무도 손 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반찬가게집의 가난한 아들이라고 동정을 하였던 만큼 학생들도 모두 다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였습니다. 하악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명환이는 일부러 골목을 돌아 칠성이 집 가게에 들렀습니다. 명환이는 칠성이 집 너머 골목에 사는 큰 대문집 변호사의 아들이었는데 칠성이와는 반도 한반이지만 집이 가깝고 공부도 서로 잘하는 사이였는 고로 남보다 더 정답게 지내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남보다 더 궁금하여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서 들른 것입니다. 가니까 칠성이가 그 조그맣고 납작한 가게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장작을 해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서 학교에 못 오는가 보다 여기고 온 칠성이가 노알던 중이 아니고 저렇게 가게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앓지 않는 것이 다행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앓지 않으면서 학교에 아니 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구나 생각할 때에 마음이 무엇에 놀래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아, 김칠성 하고 부르니까 장작을 해다 말고 칠성이는 돌아보더니 응, 명환이구나 하면서 몹시도 반가워 달겨들었습니다. 그러고 학교에서 벌써 하악했구나 하고 묻는 말에는 그동안도 학교 일을 퍽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 하고 명환이는 가는 소리로 대답하고 천천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요새 학교에 안 오니? 오늘도 선생님이 말씀하던데. 선생님이나 우리들은 병이 난 줄 알고 있었단다. 칠성이는 그만 얼굴이 벌개지면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명환이는 갑자기 더 미안하고 궁금해서 너의 집에 무슨 걱정이 생긴 일이 있니? 하고 동정하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수그리고 있는 칠성이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왜 그러니 칠성아? 하고 명환이는 한 걸음 가깝게 다가서서 손을 쥐었습니다. 저기 저 위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를 보아라. 우리 가게보다 크지 않으냐? 칠성이는 눈물을 씻으면서 골목 위편을 가리켰습니다. 보니까따는 전에 못 보던 커다란 반찬 가게가 새로 생겼고 그 앞에 나무장작과 숫섬도 산같이 쌓였습니다. 저 새로 난 가게하고 너의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하고 명환이는 궁금해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구차하여서 반찬 가게를 내놓고도 조금만 덜 팔리면 당장 밥을 지어 먹기가 어려워서 걱정인데다가 저렇게 큰 가게가 또 생겨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 큰 가게에만 가서 사는 거로 우리 집은 고만 장사를 떠엎어버릴 지경이란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만 장사도 걷어치우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러신단다. 그래 나도 학교에도 못 다니게 되었단다. 듣고 있는 명환이는 자기 일같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볼수록 그 큰 가게가 미워서 못 견디겠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왕부터 너의 가게에서 사던 사람은 지금도 너의 가게에서 사겠지. 설마 모두 가겠니? 아니란다. 새 가게가 물건도 많고 구비하다고 모두 그리로만 간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만 걷어치우게 되었단다. 그래서 이 집만 팔리면 모두 시골로 간단다. 칠성이의 눈에는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환이는 칠성이가 학교에 못 다니게 된 까닭을 듣고 걸음이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칠성이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할고 하느라고 걸음이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책보를 끄르지도 않고 모자도 벗지 않고 마루 끝에 턱을 고이고 걸터 앉아서 어떻게 하면 그놈의 심사 사나운 큰 가게를 못 팔게 하고 그 대신 칠성이 집 가게가 잘 팔리게 할고 하고 그것만 궁리하고 앉았습니다. 이 애야 왜 모자도 안 벗고 그러고 앉았느냐 어서 올라오너라 하고 어머니는 방에서 내어다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어디 가서 반찬을 사옵니까? 그건 왜 묻니? 행랑어멈이 사오는 것이니까 내가 알 수 있니? 그럼 행랑어멈 좀 불러서 물어보세요. 벼랑간에 그건 왜 물어? 글쎄 좀 물어보세요. 어서요. 어머니는 행랑어멈을 불러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난 가게가 크고 물건도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사와요. 하였습니다. 자기 집에서까지 그 미어운 새 가게에 가서 사다 먹는 것을 알고 명환이는 덜컥하였습니다. 미안한 생각에 불타듯 하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명환이는 칠성이 집과 칠성이의 불쌍한 사정 이야기를 일일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꼭 칠성이 집 가게에서 가서 사오라고 그러세요. 네? 칠성이란 아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고 어머니께 애걸하였습니다. 그러고 말고 내일부터는 꼭 그 가게에서 사와야 하고 말고 그렇게 효성스럽고 공부 잘하는 애를 도와주어야지. 이 동리 사람들이 모두 그 집에서만 가서 샀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여요. 어머니도 동리집 아는 사람마다 만나는 대로 모두 거기 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지금부터 아는 집은 모두 찾아가서 이야기할 테여요. 이 아랫집에 두 가구, 저 위 이발소 집에 두 가구요. 하고는 후닥닥 뛰어나갔습니다. 동무를 위하여. 불쌍한 동무가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하여 어린 명환이의 피는 끓었습니다. 남들이 웃을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린 명환이는 길거리를 급히 뛰어 아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보세요. 요 너머 골목에 있는 조그만 헌 반찬가게집 아들 칠성이는 저하고 한반 학생인데 공부도 잘해서 부급장이고 부모에게도 효성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반찬이 안 팔려서 학교에를 못 다니게 되었으니 제발 그 집에 가서 반찬을 사다가 잡수셔요. 물건도 친절하고 정직하게 팝니다. 꼭 그 집에 가서 사세요. 하고 자기 일같이 애걸애걸하고는 고로 누구든지 오냐 염려 마라 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 집에서 사오기로 하마. 그런 훌륭한 아이를 따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물건이야 팔아주고 말고 꼭 거기서 사마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명환이는 간 곳마다 그렇게 깊은 말을 듣는 거로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손찬 것도 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는 집마다 다 돌아다녀 놓고 오기는 왔으나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팔려도 얼마 팔리지 않을 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 저녁밥도 안 먹고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에는 아버지의 변호사 사무를 조력하고 있는 사무원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담배를 날마다 어느 가게에서 사다 잡수시오? 허허, 벼랑간에 담배 검사가 또 웬일이냐. 그건 왜? 알아 무얼하니? 글쎄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 데서나 닥치는 대로 사먹지. 행길로 지나가다가 아무 데서나 사지. 그럼 오늘부터는 꼭 요 너머 납작하고 조그만 반찬 가게에 가서 사 잡수세요. 하고 명환이는 열심을 다하여 칠성이의 불쌍한 사정을 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고 말고 그럼 꼭 그 가게에서만 사고 말고 염려 말아라. 거기에서만 살게. 네 그러고요. 아저씨는 아는 어른마다 만나는 대로 모두 거기서만 사라고 그러세요. 그 위에 새로 난 큰 가게는 아주 나쁜 가게예요. 다른 동리에 가서 내지 못하고 꼭 그 좁은 동리에 와서 칠성이 집 가게를 엎어먹으려고 거기다가 일부러 크게 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너
너희 동무집에 조그만 등사판 인쇄 기계가 있다 했지? 네, 있어요. 한 장만 써가지고 박이면 똑같은 것을 몇백 장이든지 박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빌려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칠성이 집과 칠성이의 사정을 써가지고 여러 장을 박아서 이 동리 집집마다 신문 돌리듯이 한 장씩 돌리면 그것을 보고 누구든지 칠성이 집에만 가서 살 것 아니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선전이라고 그런단다. 명환이는 그 말을 듣고 옳지 하고 미친 아이같이 손뼉을 치고 뛰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지체 없이 그 길로 뛰어가서 등사판 기계를 빌려왔습니다. 그러고 어머니에게서 10전, 사무원 아저씨에게서 20전, 모두 30전을 얻어가지고 습자지를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무원 아저씨의 책상에 엎드려서 광고문을 열심으로 지어 썼습니다. 사무원 아저씨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야, 저편 새로 난 큰 가게에는 미끼는 제일 미운 놈이지만은 그 가게에 욕을 쓰든지 그 가게에 가서 사지 말라고 그런 말을 쓰면 남의 장사에 방해했다고 영업방해죄가 되는 법이니까 저편 큰 가게의 말은 한마디도 쓰지 말고 이 편 칠성이 집 일만 쓰고 거기 가서 사라고 그 말만 써라.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법이다. 하고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명환이는 광고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어서 썼습니다. 땡땡동 정자 우물개에 있는 조그만 반찬가게집 아들 김칠성이는 나이 13살 된 땡땡 보통학교 5학년 학생인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여 부급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 그 가게 반찬이 팔리지 아니하여 셀 수 없이 된 고로 학교에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아깝고 불쌍한 일이오니 누구시든지 동정하는 마음이 계신 어른은 아무쪼록 그 집 물건을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게에는 조그만 할망정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파는 집이오니 저의 불쌍한 동무 김칠성 군을 위하여 꼭 그 집에서 물건을 사시기 바랍니다. 동급생 안명환. 사무원 아저씨는 그것을 읽어보시고 참말 잘 지었다. 그런데 첫머리에 대가리를 쓰고 끝에 인사를 써야지. 하고 맨 위에 약한 사람을 도웁시다. 하고 크게 쓰고 맨 끝에 줄에 뜻있고 정있는 어른께 라고 써주었습니다. 이튿날은 노는 날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늦도록 박혀놓은 200장이나 되는 선전지를 가지고 명환이는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집집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한 장씩 돌렸습니다. 새벽 일기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나 명환이는 추운 줄 몰랐습니다. 200집이나 돌아다니기는 어른도 피곤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명환이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동물을 위하여, 불쌍한 동물을 위하여 어린 가슴에 피는 탈대로 타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사간 집같이 쓸쓸해진 칠성이 집 가게 앞에는 그날 아침에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집집에서 바구미나 치롱을 들고 나오는 사람마다 칠성이 집 하고 이리로만 몰려왔습니다. 아이그, 이 집이 칠성이라는 학생아이 집이라지? 아마 저기 쑥판 들고 섰는 저 애가 칠성이란 학생인가 보오. 생기기도 착하게 생겼는걸. 그러게 말여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만 살터여요. 우리도 그렇다우. 누가 그 말을 듣고도 여기서 안 사겠소. 참말로 장꾼 모이듯 이리로만 모여들어서 이로 돈 받고 물건을 팔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가게에 있던 물건은 눈 깜짝할 동안에 다 팔려 없어져서 사려다가 사지 못하고 내일 올 터이니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파십시오 하고 일러두고 가는 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칠성이 아버지는 칠성이를 데리고 명환이 집에 찾아와서 명환이 아버지 보고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도 사러 오지 않던 이들이 어쩐 일로 오늘은 모두 우리 가게로만 몰려오나 하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어린 자제가 광고지를 박혀 돌려주셔서 그것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우리 가게로만 오시게 되었답니다 그려. 참말로 무엇라고 인사를 여쭈어야 할는지 참말 저희 집안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문에 동물을 위하는 소년의 열정, 세상에도 듣기 어려운 우애 미담,
이라고 크게 제목을 붙이고 칠성이의 사정 이야기와 명환이가 한 일이 자상히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새로이 놀랄 일은 칠성이가 그동안 병든 어머님의 약값을 벌기 위하여 밤마다 열흘째 만주를 팔려다녔다는 사실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동리에 신문사에 다니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도 새벽에 명환이가 선전지를 넣었던 고로 기자가 그것을 읽고 놀래어 곧 자상한 일을 조사하여 간 까닭이었습니다. 이튿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날 오후로 두 모범 학생의 포상식을 크게 열고 우리 학교의 자랑이요 귀중한 보배라고 칭찬하면서 언해 한 권씩과 벼루암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못되어 큰 가게는 영 팔리지 않는 고로 다른 동리로 옮겨가 버렸고 명환이와 칠성이는 어느 때든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정다운 걸음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